저도 2차전지 장비주들이 그동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못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2차전지 장비주 중심으로 종목들을 한번 선별을 하고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있는가 한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캐나다로부터 최대 15조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게 된다. 이거 무슨 뜻이죠? 15조 원, 돈 들어온다는 소리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상 서두에서도 확인을 하셨듯 최근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2차전지 장비주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유는 뭘까요? 어떠한 긍정적인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도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 오늘은 제가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자, 올해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2차전지 대표적인 기업들의 공통적인 공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먼저 LNF의 공시를 살펴보면 4월달에 교환사채권 발행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 공시가 나온 이후에 LS와의 합작 법인을 설립하겠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걸치고 있다, 이러한 공시들까지 나왔었는데, 일단 제가 꾸준히 다른 기업들 공시도 읊어드릴 테니까 어떤 공통점으로 엮일 수 있는지 한번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LG화학. LG화학 역시도 교환사채권을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의 보통 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잡아서 잠깐 좀 악재로서 풀이가 된 면모도 있었는데, 이어서 다음 내용까지 보자면 LG에너지솔루션은 회사채 발행을 했어요.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회사채 발행을 했습니다. 이제 금액이 1조 원인데 사실 절대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수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에코프로비엠의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최근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이기도 할 텐데, 3월달에 이러한 공시가 나오고 여타 공시들이 등등 나온 이후에 5월달에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5천억 가량의 신규 시설 투자를 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기도 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공시까지 함께 한번 살펴볼 텐데요. 마지막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SK온을 담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SK이노베이션은 최근 유상증자를 결정했어요. 이에 따라서 많은 투자자분들도 사실 이 당혹을 금치 못하셨을 텐데,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 공시들은 어떠한 공통점을 담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악재성 재료들이 출몰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인 셀, 양극재 기업들이 현금을 확보하고 있구나, 올해 상반기부터 현금을 확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구나, 이렇게도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사 한 개만 조금 더 이어보자고 한다면, 이제 에코프로가 회사채 발행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도 함께 본다고 하면 공통점은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대표적인 기업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건데, 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LG에너지솔루션이 대표적이겠죠. 회사채 시장에서 연일 흥행에 성공하면서 에코프로도 이러한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유망 2차전지 기업에 대한 기관 투자가의 투자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내용도 원인으로서 따져볼 수 있을 텐데, 이제 거기에 따라 2차전지 기업들도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공모채 시장을 활용하고 있다, 혹은 여타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왜 그럴까요? 배터리 증설, 캐파 증설을 위한 투자, 이렇게도 우리가 연결고리를 지어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공시들이 나온 거에 대해서 목적들은 각각 다릅니다. 운영자금이 될 수도 있고 채무상환자금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통적으로는 이러한 내용을 저 같은 경우는 따져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장비주의 호재와 기대감은 뭐죠? 이 라인 건설에 대한 수주, 납품,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고 밸류에이션이 측정이 되죠. 이게 고지고대로 실적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물론 전기차 시장의 확대가 점차 됨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장비주의 기대감이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대기업들의
현금 확보가 눈에 띄는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들도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과 스텔란티스의 합작 법인이 캐나다로부터 최대 15조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게 된다. 이거 무슨 뜻이죠? 15조 원. 돈 들어온다는 소리거든요. 그 이외에도 뭐 GM과의 합작사라던가 혼다와의 합작사 등 이 추가 투자 계획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현재 확정된 투자 규모만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북미 총 생산 능력이 293GWh인데 이는 실상 전기차 대략 4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포드입니다. 포드는 지금 왜 우리가 이 기사를 살펴봐야 되느냐? 한국 기업도 아닌데. 포드는 이 한국의 SK온과 블루오벌이라는 합작 투자 회사를 건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드와 SK온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건데, 이 블루오벌은 이전에도 켄터키와 테네시 주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이시는 기사를 보면 중국의 우위를 따라잡기 위한 자금 92억 달러를 확보했다고 한 번 더 나왔어요. 한화로 치면 대략 12조 원입니다. 마찬가지로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 SK온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이 아닌 타국 현황을 함께 본다고 해도 뭐 중국, 헝가리에서도 지금 가동 확대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국내 셀 3사 중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 두 가지 기업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하나 뭐가 남았죠? 삼성 SDI. 삼성 SDI는 현재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북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에는 원래 유럽 시장을 공략하는 동시에 이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LG 혹은 SK에 비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기업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그와 상반되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최윤호라는 삼성 SDI 사장이 계십니다. 지난달에 이런 말을 했어요. GM 등 고객과의 추가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고, 뭐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 SDI는 현재 미국의 완성차 기업이죠. 뭐 스텔란티스, GM과 각각 인디애나주에 연간 생산 능력으로 봤을 때 23GWh, 30GWh 규모의 합작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시장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보태자면 SNE 리서치의 자료를 좀 참고해 봤어요. 오는 2035년에는 북미 배터리 생산 능력이 1686GWh로 유럽의 1322GWh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내용들도 있기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뭐 4분기부터 관련된 공장에 장비 납품을 도입한다. 이런 내용들도 조금씩 확인이 가능한 것 같은데, 결국은 우리가 가장 항상 알고 있었고 기본적인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재료들이 보다 확대가 되고 있고 그에 대한 내용들이 점차 눈에 보이는 게 많아지고 있다.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이런 플로우에 대해서 이해해 볼 필요가 분명 있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최근까지 뭐 하나기술, PNT 등 장비주들이 꽤나 강세를 보인 점에서 이러한 요인들도 저는 분명 어느 정도는 포함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2차전지 기업들에 점차 돈이 들어오는 내용들이 확인이 되고 캐파를 증설시키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2차전지 장비주의 수혜를 따져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자, 2차전지 장비주 같은 경우는 어떤 구조로 조금 설립이 되고 있냐 살펴보자면, 대표적으로는 전극공정, 조립공정, 화성공정, 뭐 활성화 공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세히 들여다본다고 하더라도 뭐 믹싱 공정이라거나 뭐 노칭, 와인딩 등등 한 번씩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만 제가 관련된 내용과 관련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전극, 조립, 화성 순서대로 봤을 때 이 전극 공정은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을 만드는 공정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조립 공정, 배터리의 형태를 만드는 공정이에요. 조립 공정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의 형태에 따라서 공정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였죠? 화성 공정, 활성화 공정이라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뜻일까요? 배터리에 대해서 전기 에너지를 활성화시켜주고 그에 따른 안정화 작업까지 진행을 해주는 게 화성 공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공정들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들은 궁금하시면은 이제 댓글에 이런저런 내용들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2차전지 장비주들 수많은 테마 안에서 수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보통 정리를 하고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고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기술도 보이죠. 뭐 조립공정에도 보이고 화성공정에도 보이고 다양하게 보이는데 이런 이미지 캡처해 두시고 함께 한번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또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산업과 기업을 공부할 때에는 이러한 장점, 기대감, 호재거리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분명하게 단점과 리스크도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점 혹은 리스크가 아예 없는 기업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을 모두 나열하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이 2차전지 장비 공정이 여태까지 부각을 못 받았던 이유, 그리고 리스크라면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소개를 드려볼까 하는데, 사실 이 2차전지 장비주 기존에는 코로나나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셀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위축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 2차전지 장비 분야는 사실 이 기술적인 메리트가 엄청나게 높은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장비 시장을 영위하던 기업들이 2차전지 장비 분야로 확장하는 기업들도 꽤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기업들이 몇 군데 있을 텐데, 근데 이런 식으로 점차 관련된 종목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최저 입찰가가 도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별로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거죠. 같은 제품을 납품해도 더 싸게 제공을 하려는 기업을 캐치하고, 이러한 흐름들에 대해서 뭐 영업이익률이라거나 기업의 재무 등등 따져볼 수 있는 건데, 이런 내용들이 보이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진득하게 한 업체를 쓰지 않고 막 왔다 갔다 갈아 끼는 경우들도 몇 차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 뭐 수익성, 지속성 우려감 등등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2차전지 장비주, 이러한 기대감들도 분명히 있지만 이러한 리스크들도 있었던 업종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고하면서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2차전지 장비 안에서도 국내외 비중이라거나 기술력에 대한 내용 등등을 함께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오늘처럼 그리고 어제처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이호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